기업 소개, 제품 소개, 제품 구성 및 원리, 채용 정보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소개입니다. 캐논 메디컬 시스템즈는 1930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의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대전, 광주, 부산,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캐논 메디컬 시스템 코리아는 일본 캐논 그룹사인 캐논 메디컬 시스템즈 코퍼레이션의 한국 법인 기업입니다. 2009년 3월 설립되었으며 CT, MRI, 엑스레이, 초음파 등의 영상 진단 의료기기를 판매 및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Made for Life라는 경영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150개의 나라에 약 1,268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캐논 그룹사인 만큼 일본이 5,202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논 메디컬 시스템즈 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본사를 중심으로 대전, 광주, 부산, 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510억 5,304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1억 5,178만원, 단기수운이익은 15억 6,948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캐논 메디컬 시스템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기업 관련 소개와 제품 설명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캐논 메디컬 시스템즈 코리아의 영역입니다. 유럽위원회는 캐논에 의한 도시바 메디컬 시스템즈 인수를 2016년 9월에 승인했습니다. 연역을 통해 2018년 1월 4일부로 자회사였던 도시바 메디컬 시스템즈 법인명을 공식적으로 캐논 메디컬 시스템즈로 변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사를 보면 도시바가 재무 개선을 위해 의료기기 사업부 지분 매각을 발표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기사를 통해 도시바가 캐논에 인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캐논 메디칼이 빠른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제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캐논의 CT 제품들로 아퀼론 프리시전, 아퀼론 LB, 아퀼론 스타트 등이 있습니다. 캐논의 MRI 제품들로 벤티지 갈란, 벤티지 타이탄, 벤티지 에일런 등이 있습니다. 캐논의 시암 엑스레이 제품들로 인피닉스 아이 스카이, 인피닉스 아이 바이플레인, 인피닉스 아이 코어 플러스 등이 있습니다. 캐논의 엑스레이 제품들로는 울티맥스 아이, 잭시라, 레드렉스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아퀼론 프리시전 모델은 전산화 단층 촬영, 즉 CT 제품입니다. 오늘날 CT 시스템의 2배 해상도를 제공하고 고급 지능형 클리어 IQ 엔진으로 초고 해상도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UHR 감지기 시스템을 통해 경만 및 전자장치의 수가 4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검출기와 동일한 기하학적 효율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낮은 전자노이즈, UHR 소파 기술, UHR-X 성관을 통해 최적의 해상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울티맥스 아이 모델은 엑스레이 제품으로 환자 위 또는 아래에 튜브를 배치하고 시암 기반 시스템에서만 가능한 각도를 구현하였습니다.
34.6인치에서 48.4인치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위한 테이블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벤티지 관람 모델은 MRI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노이즈를 지능적으로 제거하여 SNR을 높이고 해상도를 높여줍니다. 또 피아니시모 기술로 조용한 스캐닝을 제공하며 RF 및 세럼 기술을 통해 선명한 디지털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 밖에도 빠른 스캔 기술로 스캔 시간을 단축하고 작은 설치 공간과 낮은 에너지 소비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서 RF 기술은 제품의 SNR을 최대 20%까지 올렸으며 시스템의 디지털 RF 전송 및 수신 효율성은 스캔 시간을 단축하면서 이미징 성능에 대한 임상적 확신을 향상시킵니다. 또 SNR이 뇌의 확산 가중 영상에서 최대 30%간에서 최대 51%까지 증가하여 확산 영상의 진단 기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품 구성 및 원리입니다.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일반 촬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신체의 단층 영상을 기록하여 나타내는 장치입니다. CT는 3차원적인 촬영이 가능하며 원형의 큰 기계에 들어가 X선을 이용해 뼈와 연부 조직의 횡단면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CT의 목적으로 첫 번째는 골절 및 변형의 정확한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수술 계획 수립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뼈의 여러 방향에서 절단면을 얻을 수 있어 골절 및 뼈가 겹쳐 있는 부위의 골절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골절 이후 뼈는 유합된 정도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골 종양 등 골 질환의 크기 및 위치를 파악하거나 연부 조직의 진단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CT의 장점은 3차원적인 재구성이 가능하다는 것과 MRI 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 MRI 검사보다 검사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CT의 단점으로는 방사선 피폭량이 엑스레이보다 훨씬 많아 여러 부위 촬영 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과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서는 주의를 요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CT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360도 회전하는 동안 연속적인 엑스레이 투사 이미지를 얻어야 합니다. 엑스레이 소스의 반대편에 엑스레이 검출기를 설치하고 투과된 엑스레이의 세기를 측정하면 내부의 구조와 재질의 영향이 중첩된 엑스레이 투과 영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만약 1차원의 선형 검출기를 사용하면 1D 엑스레이 투과 이미지를 얻고 2차원의 영상 증배관이나 평면 검출기를 사용하면 2D 엑스레이 투과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 얻어진 엑스레이 투과 이미지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조합하면 시료의 내부 구조까지 재현된 3차원의 3D CT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3D CT 이미지를 얻게 되면 시료의 내부와 외부의 3차원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2차원 투영 이미지 검사 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이미지의 중첩 혹은 영상 왜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획득한 3차원 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시료를 파괴하지 않고 어느 방향이라도 임의의 단면 영상 혹은 분리 영상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획득한 3차원 영상 정보를 캘리브레이션하여
시료의 실제 크기를 실측할 수 있고 특정 시료의 내부 결함을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 CT에서 CT 넘버가 가장 높은 것은 금속 이물질, 정상 두개골, 석회화이며 그 다음이 급성 출혈로서 정상 회색질보다 매우 높은 고음영으로 보이게 됩니다. 급성 출혈 다음이 정상 회색질, 백질, 뇌척수액, 지방 조직의 순서로 CT 넘버가 낮아지게 됩니다. 부종이나 경색, 종양, 달수초증 등의 병변은 대체적으로 CT 넘버가 정상 백질보다는 낮고 뇌척수액보다는 높기 때문에 정상 백질과 뇌척수액의 중간 음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영제 주입 전과 후의 뇌 CT 사진을 볼 때 정상 조직과의 대조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조영 증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CT 원리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어떤 병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알려면 인체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가 없는 특별한 빛으로 몸속의 근육과 뼈, 장기 등을 사진 촬영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빛이 바로 X선입니다. X선은 돌이나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사물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을 투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X선 사진은 흔히 우리가 접하는 엑스레이 흑백 사진을 연상하면 되는데요. X선이 얼마나 단단한 물질을 찍느냐에 따라 부분별로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인체를 예로 들면 단단한 뼈를 찍었을 땐 흰색, 그보다 조직이 연한 근육을 찍었을 땐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흑백의 음영을 이용한 X선 검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CT 검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CT는 X선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재구성해 인체 내부의 단면을 살펴보는 검사인데요. 우선 CT 검사를 하려면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검사실 테이블에 누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둥글고 커다란 굴 속으로 테이블이 서서히 이동을 하는데요. 이 둥근 굴 안에 바로 CT 검사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둥근 통에서는 우리 몸으로 X선을 방출합니다. 그 장치를 X선 튜브라고 하는데요. X선 튜브가 테이블 주위를 360도 회전하면서 X선을 방출합니다. 이때 테이블 밑에 깔려있던 X선 측정기가 따라 움직이면서 인체를 통과한 X선을 흡수하죠. 그렇게 해서 흑백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CT 사진과는 좀 다르죠? 아직 컴퓨터가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X선 사진들을 여러 장 조합해서 컴퓨터가 영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흔히 아는 CT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CT 영상 하나를 얻는 데에 X선 사진 약 50여 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러한 CT 검사는 우리 몸 모든 부위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 골절이나 내부 출혈, 종양 등이 의심될 때 많이 시행하는데요. CT 사진만으로는 이상 부위를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때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을 주사로 주입하기도 합니다. 혈관을 통해 조영제가 몸 전체로 퍼지면 X선의 흡수가 변화되어 더욱 선명한 CT 사진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조영제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구토 증상이나 어지러움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을 벌려 숨을 쉬면 보통 10분 안에 증상이 완화됩니다. CT 검사를 받기 전에 만약 복용 중인 약물의 일시 중단, 사전 금식 등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안내받으셨다면 반드시 지켜주셔야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T 촬영을 위해서는 검사 목적에 따라 2시간에서 6시간 금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검사 시에는 필요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CT 촬영 시에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먼저 조영제를 주사할 때 사람에 따라 드물게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알레르기, 천식 혹은 과거 약물 부작용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과민 반응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대개 경미한 증상으로서 가벼운 구토증, 두드러기, 가려움증, 얼굴 붉어짐, 기침, 목 쉰 소리, 콧물, 반점, 일시적 호흡곤란 등이 있으나 대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이도 증상이 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엑스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는 방사선을 인체에 투과하여 나타나는 음영의 차이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정형외과에서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주로 뼈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영상은 연조직과 같이 투과가 많이 되면 어둡게 나타나고 뼈와 같이 투과가 적게 되면 밝게 나오게 됩니다. 엑스레이의 검사 목적은 골절 및 소아의 성장판 손상, 관절의 탈구 및 인대 손상, 골종양 여부, 주로 어깨 부위의 석회성 건염, 퇴행성 류마티스성 등의 관절염, 골질환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X선이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전자가 금속 원자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감속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전자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변화되어 방출되는 것입니다. X선의 종류로는 하드 엑스레이와 소프트 엑스레이 그리고 특성 X선과 제동 방사 X선이 있는데 투과 능력은 에너지가 높은 하드 엑스레이가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의료용 엑스레이 투과 영상기기 및 혹은 공항 항만의 보안용 엑스레이 영상기기, 물질 분석 기기에 사용되는 것은 주로 하드 엑스레이입니다. 또 특성 X선은 X선 스펙트럼을 보았을 때 좁고 강한 피크로 나타나며 제동 방사 X선은 특성 X선 아래의 넓은 에너지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X선입니다. 특성 X선과 제동방사 X선에 대해 더 알아보자면 특성 X선은 좁고 강한 에너지 영역으로 정해진 X선 값을 항상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동방사 X선은 외부에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동하는 전자가 원자핵의 영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감소할 경우 감소된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되는 것으로 넓은 에너지 영역에 걸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X선은 렌트겐이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최초로 발견하였습니다. 1985년 다양한 종류의 진공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던 도중 어떠한 빛이 나올 수 없도록 완전하게 밀봉된 진공관 밖에 있는 형광물질이 밝게 빛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없는 선이라는 뜻에서 엑스레이라고 이름을 붙여 발표하였고 렌트겐은 X선을 최초로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인의 손을 최초로 X선 촬영하여 신체 내부의 영상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X선 작동 원리입니다. X선은 진공관 안쪽에 텅스텐을 가깝게 설치한 뒤 구리에 열을 가하여 여름극으로 사용합니다. 여름극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고전압 필드를 통해 가속한 뒤 빠른 속도로 텅스텐에 부딪히면 텅스텐에서 X선이 방출됩니다. 전자를 가속해 빠른 속도로 타겟 물질을 충돌시키면 이때 1차 X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전자를 역이시켜 2차 X선을 발생시키는데 1차 X선은 물질 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자가 정지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을 제동복사선이라고 합니다. 다음 발표를 맡은 오유정입니다. 엑스레이 장비는 X선 튜브, 디텍터, 조종기, 쉘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X선 튜브의 구조와 발생 원리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텅스텐으로 만들어진 필라멘트 부분에 전압을 가하면 필라멘트에 전류가 흐르면서 가열하게 됩니다. 전압을 가하는 것과 동시에 필라멘트를 음극전극으로 하고 금속판을 양극전극으로 하여
수십 킬로볼트의 고전압을 가합니다. 그러면 가열된 필라멘트에서 에너지를 얻은 열전자가 튜브로 방출되고 방출된 전자는 고전압에 따라 가속하게 됩니다. 방출된 전자가 진행할 수 있도록 튜브의 내부에는 진공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전압으로 가속된 전자는 양극장극인 금속판에 충돌하게 되고 이때 전자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빛과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때 운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뀐 것이 X선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인해 X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X선 튜브 관련 용어입니다. 관전압은 필라멘트와 양극장극 사이에 걸리는 고전압, 즉 X선과 양극과 음극 사이에 주어진 최대 전압을 의미합니다. 관전압은 X선 튜브에서 발생하는 X선 최대 에너지 값의 제한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 X선 튜브에 걸리는 관전압이 30kV라면 튜브에서 발생하는 X선 최대 에너지는 30kV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X선 선질과 선량, 강도와 평균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곧 선질이 증가하게 되면 X선의 투과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레일 스케일과 연결되면서 촬영되는 필름의 해상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관전류입니다. 관전류란 필라멘트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는데 필라멘트에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더 많은 열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전류 값이 높을수록 X선의 발생량이 많아지게 되고 X선의 출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전류는 관전압과 달리 증가하더라도 X선량은 증가하지만 선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투과력 변화도 없습니다. 다음 엑스레이 장비는 신틸레이션 디텍터입니다. 신틸레이션 디텍터란 성광체와 광전자 증배관을 조합한 방사선 검출기로서 신틸레이터를 사용하여 방사선에 의한 형광을 광전자 증배관에서 증폭시켜 검출하는 장치입니다. 신틸레이션 디텍터에는 영상 증배관과 평판 검출기가 있습니다. 영상 증배관의 원리는 영상 증배관의 신틸레이션 물질이 X선 튜브에서 나온 X선을 가시광선으로 전환한 뒤 광전관에서 전자로 다시 변환합니다. 변환된 전자는 주변의 초점회로에 의해 모이게 되고 광전광과 양극 사이에 걸린 DC 전압에 의해 가속하게 됩니다. 이후 전자는 형광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스크린에 도달하게 되고 다시 가시광선의 이미지가 재현되며 재현된 이미지를 CCD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2차원의 전자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평판 검출기는 평판 검출기의 신틸레이션 물질에 의해 X선이 가시광선으로 전환된 후 포토다이오드 어레이에 전달하여 2차원의 전자 이미지를 획득합니다. 매니퓰레이터는 강한 방사능을 가진 물질을 방사선 장애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서 원격 조정하는 장치, 즉 조종기입니다. 이러한 조종기는 구동 모터와 축, 기어 등 구동부와 움직임의 정도를 확인하는 센서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쉘딩은 차폐로서 방사선을 이용할 때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 때문에 인체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방사선을 흡수 또는 산란시켜서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폐 물질로는 주로 납이 많이 사용되고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의 경우 콘크리트를 이용해 차폐합니다. 엑스레이는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과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연부 조직 구조가 잘 구별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엑스레이 원리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피부를 다치게 되면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종양이 생기는 것처럼 몸속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얼마나 심하게 이상이 생긴 것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 사진을 한번 찍는 것으로 몸속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엑스레이는 어떤 원리로 몸속을 촬영하는 것일까요? 전자기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장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빛으로 이야기되는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외선, 그리고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X선입니다. X선은 1895년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렌트겐은 음극선관에 대한 실험을 하던 중
빛이 나올 수 없도록 완벽하게 밀봉된 곳에서 알 수 없는 빛이 새어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렌트겐은 새어나간 빛을 유심히 관찰하던 중 이 빛이 자신의 손가락뼈를 인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죠. 처음에는 자신이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후에 아내의 손을 찍어본 뒤 보이지 않는 어떤 새로운 빛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X선으로 찍은 인류 최초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렌트겐은 이 빛을 수학에서 사용하는 미지의 수 X를 대입해 알 수 없는 선이라 하여 X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에 따라 안정성의 차이가 나는데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핵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된 상태로 바뀌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 형태에 따라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같은 입자 방사선과 파동 형태로 존재하는 X선, 감마선 같은 전자파 방사선으로 나누어집니다. 방사선은 질량이 클수록 관통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관통력이란 에너지가 물질에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질량이 가장 큰 알파선은 종이 한 장으로 막을 수 있고 알파선보다 가벼운 베타선은 종이는 통과하지만 얇은 금속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감마선과 X선은 두꺼운 납으로 막을 수 있고 중성자선은 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필름이나 건판을 흑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작용을 사진작용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는 방사선의 이런 사진작용을 이용해 몸 안을 촬영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촬영은 X선이 관통하는 정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공기는 잘 관통하기 때문에 까만색으로 나오고 물과 지방은 잘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색으로 나오고 뼈는 거의 관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만약 뼈가 부러졌다면 X선이 그 부분을 관통하기 때문에 회색선으로 나타나게 되니 사진을 통해 부러진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어서 까만색으로 나와야 하지만 사진에 하얀색 폭이 나타났다면 종양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 신체 어느 부위든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몸속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렌트겐은 X선을 발견한 뒤 특허를 내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자신은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니 인류가 공유해야 한다며 특허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덕분에 의학기술은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MRI입니다. MRI란 정형외과 영상검사 중 가장 정밀하고 정확도가 높은 검사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커다란 자석통 기기 속에 인체를 넣고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신체 부위에 있는 수소 원자핵을 분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해 컴퓨터로 재구성하여 영상을 얻는 검사입니다. MRI는 연부 조직의 대조도가 뛰어나고 해부학적 구분이 명확하여 종양이나 척추 질환 등의 진단과 질환의 범위를 판정하는 데 사용되고 뼈, 근육, 인대, 힘줄, 연골 등 몸을 구성하는 근골격계의 대부분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의 특징으로는 조직 간 영상의 대조도가 우수하고 2D 또는 3D로 영상화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통해 같은 부위라도 용도에 맞는 다양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체의 80%를 차지하는 수분의 주요 성분인 수소 원자핵을 자기 공명 영상화하여 진단 및 진행 상태를 보여줍니다. CT와 비슷하지만 X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기장을 이용하여 고주파를 인체에 보내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RI의 종류로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습니다. 개방형 MRI는 개방형 구조로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촬영에 유리합니다. 주로 중 또는 저자장의 연구자석을 사용하여 유지 보수가 적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반면 폐쇄형 MRI는 밀폐형 원통 구조로 개방형 MRI에 비해 정밀 영상 획득에 용이하고 주로 고자장의 초전도 자석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MRI 시스템 구성입니다. MRI 시스템은 MRI룸, 콘솔룸, 컴퓨터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RI룸은 자기장을 형성하고 데이터를 획득하는 MRI의 핵심 부분으로 환자의 검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콘솔룸은 MRI 촬영 설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컴퓨터룸은 획득된 데이터를 영상화하는 부분입니다. MRI의 구성입니다. MRI는 크게 마그넷, 코일, 환자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그넷은 주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주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전도 자석을 사용합니다.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액체 헬륨과 액체 질소의 냉매를 사용합니다.
코일에는 심 코일, RF 코일, 그레디언트 코일이 있습니다. 심 코일은 MRI 내 자기장의 균일성을 향상시키고 일정한 RF 펄스와 경사 자기장을 만들어줍니다. RF 코일은 환자에게 에너지를 보내고 그로부터 복귀 신호를 받기 위한 코일로 90도 또는 180도 펄스를 송신하고 인체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RF 에너지를 수신합니다. 종류로는 인체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신 전용 코일, MRI에서 인체 조직으로부터 신호를 얻기 위해 RF 펄스를 쏘아주는 송신 전용 코일, 수신과 송신 모두 할 수 있는 송수신 코일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코일은 자기장 세기의 선형 변동을 만들어주는 코일로 마그넷에 의한 두 자장의 세기를 위치에 따라 그레디언트 경사자개를 만들어서 RF를 다르게 하여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환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부위, 단면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종류로는 X 그레디언트 코일, Y 그레디언트 코일, Z 그레디언트 코일이 있습니다. MRI 시스템은 저자장, 중자장, 고자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자장 시스템은 자장의 강도가 1.5테슬라 미만인 시스템으로 낮은 세기의 자장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이식한 환자에게 위험도가 가장 낮으며 연구 자석을 이용한 개방형 MRI 시스템에 주로 사용합니다. 가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지만 낮은 SNR로 인해 해상도가 낮으며 높은 품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스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중자장 시스템은 자장의 강도가 1.5테슬라인 시스템으로 MRI 영상 진단의 표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고저장 MRI에 비해 복부나 심장 영상 촬영 분야에서 더 많이 사용되며 심장 관련 임플란트 및 금속 물질을 삽입한 환자에 대한 위험도가 적습니다. 고자장 시스템은 자장의 강도가 3테슬라 또는 그 이상의 시스템으로 스캔 시간이 짧고 높은 품질의 영상을 제공하며 뇌 영상, 척추 영상, 근골격계 MRI, 유방 영상, 종양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MRI는 스핀, 자화, 세차운동, 역이, 공명, 이완의 6가지 원리를 이용합니다. 스핀은 마치 팽이나 지구가 중심축을 중심으로 도는 자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영상을 얻기 위해 이러한 물의 후성 원소인 수소 원자핵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모든 전자, 양성자, 중성자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지고 홀스 넘버 양성자 또는 중성자를 갖는 원자만 스핀을 가집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수소들은 플러스 전하를 띤 한 개의 양성자가 플러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집니다. 자화는 MRI를 가동시켜 마그넷에서 큰 자기장, 외부 자기장을 발생시키면 외부 자장에 의해 스핀이 정렬하면서 인체 조직의 자기장이 미세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인체 조직에 존재하는 수소액들은 각기 다른 방향의 자기장을 갖고 있으며 평소 이 자기장의 벡터합은 0에 가깝습니다. 즉, 각각의 스핀을 갖고 있는 수소액은 미세하게 남아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만 인체 조직 안에 존재하는 수소액은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다른데 이것이 서로 상쇄되어 평소에 우리 인체 조직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차 운동은 회전하고 있는 강체에 돌림힘이 작용했을 때 회전하는 물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여기는 RF 펄스, RF 코일로 인해서 수소액을 쓰러뜨리는 과정입니다. 수소액은 1테슬라의 자기장이 놓였을 때 42.58MHz의 각 주파수를 가집니다. 42.58MHz의 각 주파수를 가지고 세차 운동을 하는 수소액에 MRI의 RF 코일에서 이와 같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쏘아주면 공명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RF 펄스로 인해 에너지를 얻은 수소액은 엎친각이 커지게 되는데 이를 수소액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공명은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어 크기가 더 커지는 현상입니다. 이완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쓰러진 수소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를 잃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RF 펄스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신호를 MRI의 수신용 RF 코일로부터 읽어들여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자면 MRI는 인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소액의 자기공명 원리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MRI에 들어가게 되면 MRI의 주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에 의해 우리 몸에서 스핀을 가지게 되는데 각기 다른 방향의 미세 자기장을 가지고 있던 수소액들이 정렬하면서 우리 몸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나게 되고 이때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맞추어진 세차 주파수에 해당하는 RF 펄스를 쏘아 공명을 일으켜 해당 주파수의 수소액이 에너지를 얻어 쓰러지게 되면 쓰러진 수소액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내보내는 RF 시그널을 MRI RF 코일로 다시 받아서 이 신호를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 MRI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MRI는 방사선 위험이 없어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T는 인체를 가로로 자른 모양의 횡단면 영상이 주인데 반해 MRI는 인체의 가로축과 세로축, 사선 방향 등 영상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뼈에 대한 가음형이 없기 때문에 연조직에 대한 우수한 태조도를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폐쇄된 공간에 수십 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 심리적 불안감 및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검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움직임에 민감하여 조금만 움직여도 영상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적인 부담과 자기장을 이용하므로 금속 물질이 몸에 있는 경우 검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RI 원리에 관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의료 영상 기기를 통해 검사를 받습니다. 엑스레이, CT, 펫, 초음파, MRI 등 제법 귀에 익숙한 검사들이 많은데요. 검사 종류에 따라 원리는 매우 다양한데 엑스레이, CT, 초음파 검사법들은 몸에 특정 에너지를 투과시켜서 영상을 얻는 방식이고 반면에 MRI는 자석에 의해 발생한 자기장과 고주파를 이용해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다른 검사에 비해 그 원리가 매우 독특한 MR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자기장을 가하면 세포를 이루는 수많은 원자핵들이 자기장을 따라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이때 원자핵을 공명시키는 고주파를 가하면 일제히 90도로 누워서 회전운동을 하는데요. 이것을 핵자기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핵자기공명 현상은 홀수 양전자를 가진 입자들만 반응하는데 우리 몸속에 수소, 탄소, 나트륨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몸의 70%를 차지하는 체내 수분의 구성 성분인 수소가 가장 양이 많기 때문에 MRI 영상을 얻는 데에 주로 활용됩니다. MRI 검사를 하면 지름이 50에서 60cm 정도 되는 둥근 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둥근 통 안에는 정자장과 경사자장을 발생시키는 커다란 코일이 들어있습니다. 정자장은 우리 몸의 수소를 정렬시키는 역할을 하며 경사자장은 인체 부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를 달리해서 검사한 부위가 어디인지 위치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환자가 검사대에 누우면 이상이 있는 부위를 감싸는 갑옷같이 생긴 코일을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 코일은 고주파를 발생하여 몸속으로 투과시키고 몸 밖으로 되돌아 나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검사가 시작되어 통 안으로 몸이 들어가면 몸 안의 수소 원자핵들이 일제히 배열되고 이때 코일에서 고주파를 발생시키면 수소 원자핵이 90도로 누워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했던 핵자기공명 현상인데요. 이때 고주파 투과를 중단하면 수소 원자핵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앞서 흡수했던 고주파 신호를 방출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컴퓨터는 각 화소의 신호 강도에 따라 흑백 명암값을 주어 MRI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CT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근육이나 인대 같은 연부 조직의 경우 MR에서는 조직에 따라 서로 다른 음영과 밝기가 나타나서 연부 조직의 이상 유무를 쉽게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MRI는 X선에 대한 노출이 없고 CT에 비해 해상도가 뛰어난 편이며 필요한 각도의 영상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비용이 다소 비싸고 긴 시간 좁은 통 속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보청기, 틀니, 금속 액세서리 등의 금속성 물체는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인공심박동기나 전기자극기 등과 같은 금속기기가 몸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캐논의 채용 정보입니다. 제가 찾아본 첫 번째 채용 정보는 CS 영업이며 담당 업무로는 영상 진단 의료 장비 유지 보수 계약 및 부품 판매 등입니다. 기본 요건 사항은 학력은 학사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는 필수입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CT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채용 정보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CT 영업 활동 지원, 국내 CT 시장 분석 등이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학력은 학사 이상이며 학사인 경우 의공과 및 CT 관련 학과 전공자이고 석사 이상인 경우 CT 관련 연구 및 논문 발표자입니다. 다음은 기업 후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후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후기의 공통적인 내용은 성장하기에 좋은 회사이며 업무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면접 후기입니다. 면접 질문으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경력에 대한 질문, 지원 동기 및 각오, 업계 및 시장 관심도에 대한 질문, 회사 제품에 대한 질문, 영어 질문, 문제 해결 사례 방법에 대한 질문, 제품의 기본 기능, 용도, 원리에 대한 질문, 위기 극복 및 매출 향상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 등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논 기업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The journey through life is marked by moments. With challenges to overcome, people to value and care for, and triumphs to celebrate. At Canon Medical, we're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We believe that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the well-being of your patients, which is why we partner with leading institutions to deliver the innovations you need to transform patient care. From AI-assisted technologies that improve image quality and speed up workflows, to a suite of collaborative imaging solutions that can deliver better treatment outcomes. We're here to work with you towards that one common goal: to help your patients live the very best life they can. With Canon Medical, all this and more is made possible. Made for life.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